들어갈게요. 교재가 사실은 두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 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고등부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 반을 개설하는데 사실 개설되는 반마다 특징이 굉장히 똑같은 고등수학인데 완전히 달라요. 어떤 반은 중학교 애들이 이제 선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 수업을 듣겠다라고 와 있는 건 우리 솔직히 좀 냉정해집시다. 냉정하고 좀 뼈아픈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새로운 가을을 찾아서 여기에 왔다라는 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성적까지 못 올린 거예요. 기존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성적을 올렸고 뭐 중학교 때부터 했건 안 했건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렇지 못해서 다소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성적을 이제 우리 뭐 1년 6개월 남았다? 아니에요. 중간 기말고사 빼고 너희들 자소서 쓰면서 이제 수시 원서 준비하면 공부 맘 잡고 잘 못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끝까지 가지만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공부했던 애들은 자소서 쓰면서 상상해요. 왠지 붙을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하는 애들은 못 붙어요. 그냥 묵묵하게 공부를 수능 직전까지 하는 애들만 대학은 붙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 고작 우리 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누구는 이 1년밖에 안 남은 공부량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5, 6년씩 빡세게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이겨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해야지 특단의 조치를 내릴까? 사실 선생님 교재는 여러 가지 패턴의 과제물이 나가요. 그래서 사실 보통 선생님이 주로 중학생들에게 썼던 교재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요 3권에서 5권, 평균 4권 정도를 편집해가지고 유형별로 묶어놓은 교재를 선생님이 보통 썼었어요. 근데 그 교재는 중학교 선행하는 애들, 중학교 때 막 고등수학 3번, 4번씩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으로 이제 딱 자리 잡는 애들한테는 최적의 교재예요. 진짜 그냥 중학교 때 시간 많이 남아서 널널한 애들한테는. 근데 여러분한테 그 교재가 약간 안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개념 확고하게 다지셔야 되죠. 잠시만요. 저기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카메라 요거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부실한 개념을 아주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아주 깨작깨작 머리를 써가면서 푸는 그런 천천한 수학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수학으로는 점수를 낼 수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속도까지 잡아야 돼. 개념 잡아야 돼. 문제 풀어야 돼. 속도까지 잡아야 돼. 이 3가지가 다 돼야지만 이제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중 교재로 개념을 공부한다고요? 시중 교재 한 권 풀어가지고 문제량 충분하다고요? 시중 교재를 뭐 그냥 깨작깨작 안 풀린다 좀 덮어놨다가 다시 보고 덮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잡는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집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교재는 완전 짜집기 교재예요. 지금 이거 함수의 연속부터 시작되는 교재인데 짜집기 교재라는 게 뭐냐면 사실 선생님 수업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업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오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왜냐면 개념을 굉장히 확실히 바닥부터 잡아서 단계 올려주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마음이 급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 막 일일이 투자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그냥 딱 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앞이 텅 비어있을 거란 얘기죠. 조금 차 있어요 이래도 대부분 텅 비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안타깝게도요 이 미적분 파트는요 수원, 수투의 수학 1, 수학 2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어느 부분? 함수 부분의 영향을 받고요. 군데군데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이 비어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수학 1, 수학 2 나한테 배웠으면 좋았는데 못 배웠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다.
다 채워주면서 가자라고 해서 교재가 완전 짜집기 교재가 됐는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편집한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재를 보면 보세요. 뜬금없이 이차함수와 이차 방정식 요런 게 뜬금없이 나와 있죠. 요거 고등학교 1학년 교재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재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그냥 다 그 교재에서 뽑아가지고 올려놓았어. 그러다가 너희들의 진짜 교재는 어디냐면 이렇게 미적분원, 공사, 함수의 연속, 개념집이라고 있는 게 군데군데 띄엄띄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미적분 교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수학 1, 수학 2를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조금 바닥까지 잡아주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미적분 1, 수학 1, 수학 2를 잡아가면서 가야 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붙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선생님이 수학 1, 수학 2를 가르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푸는 방식과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비교해서. 그래서 우선 너희들의 확인, 너희들의 함수에 대한 어떤 능력, 그래프에 대한 능력을 볼 거야. 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 연속, 미적분 이 파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그래프를 최소한 어디까지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미분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수학 1, 수학 2에 나오는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겠지? 자, 1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해서 1, 2, 3, 4, 5 5개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는 대로 그 5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프 하나 1분이야. 넉넉 주는 겁니다. 시작! 오번은 가우스 기호가 붙어있는 그래프입니다. 괜찮습니다. 가르칠 거예요. 여기에서 함수의 그래프, 이건 수학 1, 수학 2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못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배운 이후로는 개념을 꽉 잡고 연습해서 그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1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좀 특이한 숙제를 낼 겁니다. 양과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 시간 지났습니다. 자, 우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라고 나와 있죠? 자, 1, 2, 3, 4, 5 중에서 2번은 무슨 함수 그래프예요? 무리함수 그래프의 기본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4번은 무슨 그래프입니까? 유리함수. 예, 분수함수 그래프죠. 유리함수라고 불리는 분수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요, 고등수학이 중학교 수학과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중학교 수학의 난이도에 뭔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야 해. 그래서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숫자 대신 문자 상수를 사용하고요, 절대값을 붙여주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땐 가우스 기호가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1번 그래프는 제목을 붙인다면 뭐야?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딱 문제를 보면서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구나 라고 1번이 보이는 사람이 없나?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는 그래프는 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정확하게 많이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1번은 그런 파트였고요. 3번 그래프는 이거 무슨 그래프인지 혹시 배운 적 없어요? 무리함수에서 약간 심화로 나오면 들어가는, 선생님은 보통 반원 무리함수입니다 라고 부르는 반원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예, 없구나. 그것도 배우면 돼. 자, 그리고 5번은요, 아주 자주 나오는, 사실 가우스 기호가 붙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치? 왜? 절대값은 딱 그것만 분류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보통 가우스는 이렇게 얘기해. 일식 분류! 하나씩 끊어내야 돼. 매번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가우스 중에서도 유독 출제자들이 많이 내는 부분이 우변 전체에 가우스 기호가 붙은 그래프를 정말 많이 내요. 10문제 중에 사실 8문제는 그런 유형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실어놓은 것이 5번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번은 한 명도 제대로 답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자, 1번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1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이 뭐예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 그리기예요. 맞죠? 이건 정확히 기억해야 돼. 1, 2, 3, 4. 왜? 절대값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많이 나와요.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의 제목에 적어놓으세요.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와 같이 함수식이 나와 있죠.
y는 fx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건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변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귀찮으니까 사실 1, 2, 3, 4 모두 다 들어가는 표현이지만 귀찮으니까 한 번만 요 밑에 적어 놓을게요. 여백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 문장은 1, 2, 3, 4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 얘가 만약에 X축이라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절대값의 수학적 개념은 뭐예요? 절대값은 실수의 양수와 기호예요. 0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외하면 전부 양수로 바꿔주는 거지.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양수로. 양수와 기호예요. 고로 절대값이 붙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하고 같은 y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지. 그 얘기는 x축 위쪽에 y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밑에 가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는 부분 살리고요. 이와 같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x축 연결해서 밑으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됐으니까 이게 바로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건 문장이 아니야. 문장은 계속 익숙하게 읽음으로써 기억을 해두는 거야. 언어학적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게 뭐 있는 요 구조예요. 와, 제일 처음에 뭐하래? 절대값 있는데 없다고 보고 그림 그리래. 그리고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대요.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없구나. x에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그림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함수식은 y는 fx라고 쓰는데 x에만 있대.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겠어? 요렇게 생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보통 시간을 나는 많이 잡아먹으면서 수학을 푸는 게 취미예요. 이런 애들은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분류해서 풀어요. 맞지? 분류해서 푸는 거. 단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 x가 그냥 x로 그냥 톡 튀어나오는 범위는 x가 0 이상인 범위지. 맞니? 그럼 x가 0 이상인 범위만 그림을 그린 후에 이 그림을 y축 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끝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번에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보도록 하자. 식의 구조로 보자면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다. 맞습니까? 얘도 몸짓할 거야. 읽어봐. 시작. 우선 같이 소리내서 시작. 우선 소리내서 시작.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이거 그려요. 그리고 생각해. 와! 절대값 y가 그냥 y가 되는 범위는 어떤 범위야? y가 0 이상인 범위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놓을 것 같아? 이제 눈치가 생기겠지. 무슨 축 대칭? 예. 그냥 x축 대칭 해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풀었던 그려봐라고 했더니 한 명도 못 그렸던 마지막 개념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자, 식의 구조가 이와 같이 나와 있을 때 x, y 모두 절대값이 이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 불러봐. 시작!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그냥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와,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고 절대값 y가 그냥 y가 돼? x, y 모두 양수라고?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1사분면 쓰기도 귀찮아서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1사분면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 여러분 대깔꼬만이라고 아십니까? 예, 물감 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을 하는 거 있지? 1사분면만 그려서 그걸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서 대깔꼬만이 구조의 그림을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빠른지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4번을 너희들이 기존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야 분류해서 푸는 거야 라는 경우에는 몇 가지로 분류해야 되냐면요. x가 0 이상인 경우, y가 0 이상인 경우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고, 두 번째 x는 0 이상이고 y는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고, 힘들어. x가 0보다 작고 y는 0 이상인 경우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네 번째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작을 때는 식이 이렇게 정리되니 이걸 그려서 이걸 또 그려야지. 이래서 그래프를 4개 그리고 있는 거야. 분류 4개 하고. 미친 거지. 우리 바빠 죽겠는데.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 않게 하려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려봐야겠지. 지금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얘들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한다. 자,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y는 절대값 x-1이 나와 있어요. 개념의 제목부터 외워야 돼.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4가지 기초 그래프가 있다. 첫 번째, 우변, 전체. 읽어. 소리 많이 내야 돼, 선생님 수업은. 왜? 말로 외우는 거야. 언어야, 언어. 결국 개념이라는 건 시작. 첫 번째,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네 번째,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한 번 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다른 건 몰라도 이 4가지가 시험에 나왔을 땐 풀어야 된다, 못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얘 제목이 뭔데? 척 보고 얘기해. 제목은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주. 그래.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리면 얘 y절편 몇이에요? -1이에요. 기울기 몇이에요? 1이에요. 즉 45도 경사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지. 근데 우변 전체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예요. 노란 그래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요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자, 얘는 제목이 뭘까? 시작!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맨 처음에 어떻게 그린다고?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얘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 그리면 그냥 이거 그리면 돼. 자,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45도인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얘로 바뀌기 위한 범위가 뭐라고? x는 0 이상이랬죠. 와, x가 0 이상의 부분은 얘네 얘.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무슨 축 대칭한다고요? y축 대칭해요. 오, 이 노래끼리 한 부분을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자, y는 절대값 y는 x-1. 세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차이 어때요? 제목이 뭐다? 시작!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어떻게 그린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부분이 뭔데? y는 0 이상이죠? 이 부분만 그리는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요. 그래,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더니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45도인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대. y가 0 이상이라는 건 x축 위쪽으로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얘는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끝.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요번에는 요런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자, 얘는 제목이 뭘까? 시작!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지금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이 개념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파일명이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배우는 내용은 저장이 안 돼요. 알겠죠? 자, 얘 어떻게 그린다? 시작!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몇 사분면만 그린다? 1사분면만 그린다. 그 후에 뭔 짓을 한다? 백깔꼬마니 작업을 한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몇 사분면만 그린다? 1사분면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대깔꼬마니아라는 건 얘를 휙 접어서 문질러.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볼펜통들이 묻어서 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얘를 y축으로 접어서 문질러. 그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대깔꼬마니형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끝나.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차함수와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있지. 선생님이 그 중에서 너희들에게 테스트로 냈던 몇 번째 그림이야. 테스트 한번 봐봐.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게 뭔 그림인지 개념의 제목을 얘기해봐. 두 번째. 몇 번째? X에만. X에만 있는 걸 냈어요, 선생님이? X에만 있는. 예. 테스트 1번 문제 뭐야?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몇 사분면만 그린다? 1사분면. 그에 몸짓한다? 백깔꼬마니 라고 했죠. 자, 그 짓을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해볼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앞에 우변전체 X에만 Y에만은 너희들이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틀렸던 바로 그 문제. 자,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런 구조의 그림이 있어요. 자, 개념의 제목 뭐라고? 시작!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네. 갈게요. 네. 자, 우리 7페이지 하고 있는데 약간 늦게 왔는데 그거 끝나고 설명 듣고 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선 어떤 짓을 한다?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다 라고 했죠.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야? 꼭지점을 찾는 데서 시작해. 자,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요 얘는 표준형이니까 엄청 쉽지.
2차로 묶여있는 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 나옵니까? 1. 그리고 요 전체가 없다고, 요 항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몇 나옵니까? 1. 그래서 꼭지점이 1,1이구나 했어.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예요.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래,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랬는데 꼭지점이 1,1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1,1 이렇게 꼭지점 잡아주고 와 이렇게 위로 볼록 해주면 되는데 y절편 몇인지 모르니까 x자리에 0 넣어봐야지. x자리에 0 넣으면 y절편 구할 수 있지? x자리에 0 넣었더니 몇 나와? 0. 그래서 얘는 0,0을 지나는 요런 식으로 생긴 이차함수예요. 그런데 이 이차함수를 몇 사분면만 그린다? 1사분면만 그리는 거예요. 1사분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대깔꼬마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대깔꼬마니 요렇게도 하고 예, 찐빵 먹고 싶다. 찐빵 2개 같네. 예,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1번의 정답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빨리 선생님이 지금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거 분류해서 다 풀 수 있어. 누구나. 근데 뭘 가르치는 거야? 속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속도. 문제 푸는. 알겠죠? 자, 정리됐으면 지금부터 너희들 뭐 한다? 앞에 있는 우변 전체 x에만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죠? 아, 그렇구나. 혹시 그 절대값이 기호가 붙은 그래프 요 개념 아세요? 네. 알면은 그 밑에 3개를 그래. 그려보자. 네. 미안해요. 약간 느껴서 선생님이 앞부분 설명을 못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 좀 그리고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혹시 문제가 되면 네. 자, 그려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혹시 난 그래프가 너무 약해요 선생님. 진짜 약하니까 못 그리니까 설명 필요합니다 라는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냥 보십시오. 보고 뺏기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래프 나와 있네요.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자, 무엇이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 녀석 그리면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1, 요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여기에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1,1이라는 요런 꼭지점 나오고요. x자리에 0 넣으면 y절편 구할 수 있는데 0 집어넣었더니 y도 0 나오네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랬어? 만약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정답은 x축 위에 있는 건 괜찮아. 냅둬. 그리고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도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뭔 짓을 한다? 와,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된다는 건 x의 범위가 0 이상이라는 부분이고 요 밑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해주면 끝난다 라는 얘기죠. 자, 저 그래프는 이제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그릴게요. 자, 요 그래프 그리면 1,1에 0 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다. 얘를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얘를 y축 대칭해주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그 페이지 마지막 그래프 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절대값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얘는 개념의 제목이 뭐다?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절대값 y가 y가 됐네? y가 0 이상이란 얘기네? x축 대칭해줘야겠네.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위와 같은 그림이 있는데 자, 풀어볼까요? y가 0 이상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얘예요, 얘.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x축을 중심으로 접어서 막 문지르면 놀이끼리 한 게 여기 이렇게 묻어나겠지? 이게 x축 대칭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결론을 더 내고 가도록 할까? 자, 거기에 윗줄에 4개, 아랫줄에 4개의 그래프가 나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얘 함수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볼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주자. 자, 위쪽에 보니까 그래프가 대략 y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이렇게 그려서 이런 그래프 나오고 마지막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나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나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나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대략 나와 있는 이런 상태지. 자, 지금부터 함수니 아니냐를 물을 거야. 손을 빡빡 듭니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확 드는 거야. 예, 함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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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막바로 보자마자 함수가 아니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B를 내려보는 거야. 자, B가 내려요.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예요. 근데 얘는 어때? 두 점에서 만나네?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야.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 두 점에서 만나네? 함수 아니에요.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기하 파트에서 배웠던 단원을 보면요. 이런 걸 배워.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 배워. 배우면서 우리 희한하다고 생각해. 직선의 방정식? 그거 유차함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요렇게 생긴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요렇게 생긴 직선에 이렇게 생긴 직선까지도 포함하는 이 4개의 개념을 총합해서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걔가 왜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져? 얘 때문에 그래. 다 함수인데 얘만 함수가 아니야. 그치? 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원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초적으로 좀 알고 가자.